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캬.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캬, 이 소리 막 절로 생각이 나는데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우리 강병원 의원님은 이번에 그 1차 경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며칠 전에 거기서 중진 의원, 5선 이상의 중진 의원 5분이 3선 이상이었던가요? 그분들은 안 됐는데도,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네, 다 우리 덕분이죠. YTN 라디오 덕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덕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보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청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탄핵 청원 2월 4일 시작해서 현재 122만 원. 오늘 7시 기준입니다. 현재 122만 명 정도. 또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는 청원이 2월 26일 시작했는데 현재 89만 명 정도가 여기 응답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탄핵 청원과 응원 청원.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기분 좋은 강병원 의원님께서 먼저. 일단은 이렇게 대통령 탄핵 청원은 저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에 이제 공포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실행해달라. 네. 꼼꼼한 정책들을 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한편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우리 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질문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새 공간으로 한번 진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네.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그런 청원들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세대갈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 공포심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 우리 국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수단들 실효적인 대책들을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 탄핵 청원 122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촘촘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재 또 지도자의 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의 난이요. 지도자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탄핵 청원 122만 원 나타났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이제 구미에서 왔다 하면 좀 조심스럽죠. 구미도 한 10명 정도 확진자가 그렇죠. 나왔는데 작은 도시에서 어제 오후 2시에 구미 농협 파마트란 매장에 이제 마스크를 판매한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네. 2시부터 판매하고 이걸 한 봉에 3장이 들어있는데 이걸 2장씩 팔아서 4,500 파는데 2시에 판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가니까 2시 5분 되니까 줄을 딱 끊어요. 300명에서 제가 306번째 정도 갔습니다. 어머, 그러면 못 사신 거예요? 마스크를 못 사고 장사진을 이 전쟁 상황이에요. 네. 마스크 사러 나온 사람, 마스크를 살리고 줄 선 사람, 줄 섰다 돌아가는 사람의 그 눈빛과 가슴 속에 뭐가 냐면 이 마스크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 그렇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네. 공금이 돌아오면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1200만 장을 하루에 생산을 합니다. 이 300만 장이 정부 통제 밖에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마스크를 구하고 싶을 때 구할 수 없고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 분노를 저한테 알아야 됩니다. 네. 이 122만 곧 많이 증가될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타고 정부 탓할 상황 시간 없어요. 그런 네. 여유도 없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 강 의원님 말대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스크 한 장에 나타난 마스크 구입란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그래서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일단은 하신 걸로.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렇게 어쨌든 그 백승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어쨌든 자기 방어 차원에서 네. 개인 위생 차원에서 그렇죠. 손 씻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 어쨌든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 자제하고 또 정부의 차원에서 금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예요. 근데 이제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할 것이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1만 개 약국에다가 점포당 100장씩.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을 그래서 좀 주죠. 1인당 그래서 5장씩만 사갈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있고 뭐 우체국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살 수 있게끔 네. 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사게끔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찾고 있는데 정말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지금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 통반장님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가가호에 정부 차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눠드리는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를 이제 모아야겠습니다. 보도자를 내고 또 그런 제안을 하고 우리 저 구미시의 시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청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좁지만은 네. 청정지역 안전한 지역이 있고 확산이 막 굉장히 되는 경상부터 청도, 대구, 구미, 또 칠곡 이런 지역에는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완전히 국가가 일시적으로 네. 구입을 해서 통관 조직에서 행정 조직을 통해서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도 이런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네.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네, 그래요. 생각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를 그래서 또 충분히 추경 예산 또 예비비 재난 안전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정부가 구매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고 공급을 해서 이 마스크만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필요한 만큼 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매점에서 없어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획기적인 조치를 못 취하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이 결국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위기 시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저 백승주 의원님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부가 추경안을 짜서 곧 국회로 올 겁니다. 네네. 저는 2015년 메르스 추경 같은 경우는 국회에 도착하고 18일 만에 처리가 됐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뭐 추경을 기다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말 긴급 명령, 경제명령권이라고 발동을 해서 먼저 쓸 건 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줄 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정부가 충분히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고 재난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가오 다 방문해서 마스크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는 문을 열어주시고 요즘 저녁에 모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는 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개 겨셔 주시고 모든 행정 인력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라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모든 비상 상황, 정부 특별한 대책들을 다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만 중에 가장 큰 불만이 하루 1200만 장 생산되는데 이 공급 때문에 문제가 어디 가느냐? 300만 장이 어디로 갔느냐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저께 코로나 3법에 뭐 그 관련 법안도 있습니다만은 이 일시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국외 수출한 것을 행정 조치를 통해서 차단을 하고 또 매점 매석하게 돼서 적절한 의법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300만 장이 다른 상국으로 수출된다는 데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그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그게 진짜 뉴스면은
통제하는 방안을 밝혀서 국민적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며칠 전에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네. 이 1,200만 명 중에 50%는 공적 의무 공급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수출도 네. 제한을 해서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게끔 됐고 아마 이 부분도 우리 백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스크 얘기 거기까지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이런 얘기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물론 이제 저는 맥락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사퇴까지 촉구할 사유가 되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정말 박능후 장관이 물론 앞뒤 문맥을 따지고 뭐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 네. 중국에서 한국인이 감염주 원인에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박능후 장관이 중국 장관인가? 대한민국 장관이냐? 대한민국 장관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관 당장 사퇴요. 너무 사치한 거예요.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해임해야 되고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느냐. 2월 1일에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네. 중국인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 중국을 거쳐 외국인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하라고 하고 그 뒤에 6차례 의협에 보고를 해요. 의협 네. 그 전문가 집단에서 했는데 이것을 묵살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그 의협의 어떤 요구 건의 사항을 묵살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는 데는 이 박능후 장관의 판단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관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자기 판단을 옹호하고 합리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또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막지 않은 조치는 뭐 적절했다, 합리적이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됐고요. 네. 저는 왜 이런 판단과 건의를 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대중외교, 네. 시진핑 방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잘못된 건의를 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대통령 탄핵 소원 네. 120만 끌고 왔다. 네.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잘라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강병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된 게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이 국민들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우려와 정말 팽배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인사들보다 좀 세심한 언행이 좀 필요한 때 같아요. 네, 세심한 언행이 필요하다. 아마 좀 이렇게 그 법사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의 좀 질책이 좀 거셌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보면은 네. 좀 너무 격할 정도로 마치 좀 모든 이 중국인들 출입 금지를 안 시켜가지고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박 장관 나름대로 좀 과학적인 사실은 맞지만 좀 언어 선택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초반에도 우리 백승주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국가 재난 시점입니다. 지금이. 지금 현재가. 네. 질병관리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럼 뭔가 좀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경질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불필요하게 또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처해야 될 정치권이 또 정쟁한다라는 네. 모습으로 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박능후 장관의 말을 전후 맥락을 이해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중국 국적자보다는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국인들에게서 이 발병자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의협 같은 경우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중국발 외국인 경유한 사람 전면 입국 금지하자고 하지만 의협보다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집단은 감염병 학회입니다. 학회요. 예. 감염병 학회에서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실효적이 않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13,436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입국을 금지해 버리면은 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조건 다 입국을 금지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1,400명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3,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좀 실효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 문제는 지금 그 자체가 뭐 저는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지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또 인적 교류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측면이 있다 없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따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냐를 따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이 불리하고 이런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출입 금지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포비아 혐오가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한 포비아죠. 네. 그래서 만약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출입을 좀 제한한다면 한국인에 대한 혐오, 한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아니고 중국인을 건강을 생각하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포비아, 공포 이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유리불리를 따지 않고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인의 입국 금지 또 중국 경유 입국 금지는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 유리불리 이라면 뭐 시진핑이 한국 오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우리가 중국을 더 많이 가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머리가 복잡하면 이건 대통령이 생각해야 되지 보건복지부 장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네. 장관은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저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서 우리 일부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강 의원님 지금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우리나라를 대한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발 여객기를 타고 들어가는 한국인들을 중국에서 일단 격리를 하기 시작했고 뭐 난징 얘기도 나지만 장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한국인들의 집 문에다가 빨간색 딱지를 붙여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중국이 우리한테 나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입국 금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네네. 그런 과도한 우리 국민에 대한 그렇죠.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그 비행기를 하나 탑승자를 전부 다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비행기 탑승자 중에 발열 증상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내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격리 조치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1월 좀 넘어가지고 후베이성에서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입국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특별 입국 통로를 만들었고요. 네. 그분들 전부 발열 체크하고 국내 머물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조치를 안 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중국이 과도하게 우리나라 국민만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그 국내 그 항공편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도 많이 있겠죠. 포함이 돼 있었죠. 다 포함해 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상호간의 조치가 있다고 보고 과도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의하는 게 맞다고 이 봅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준이 중국과 한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확진 의심자, 확진자 자가 격리를 하더라도 집 앞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 온 동네다 빨간 딱지 붙은 집 사람을 격리하고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것 자체는 중국인의 인권의식, 중국 정부, 지방 정부라고 중국 대사는 변명을 했습니다만 한국인 인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렇죠. 예. 빨간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억울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호혜적으로 중국도 우리한테 잘해주기로 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해서도 분노하고 한중 관계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한중 관계냐 중국은 지 마음대로 하고 한국은 이렇게 조심조심 항의하고 읍소하고 이래야 되느냐. 네. 이런 데 대한 분노가 겹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하니까 중국 대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안 좋게 들려요. 이거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 장춘 지방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건 한국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 중앙정부의 정권대사라서 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한중 관계가 몇 년 동안에 너무나 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저자세로 나간 후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